안녕하세요, 배근영입니다. 이경규 씨가 때 아닌 약물 검사를 하고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쩐 일이냐? 이경규 씨는 정말 억울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잘못된 약물을 복용했는지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동그라미 친 차가 이경규 씨가 몰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강남구에 한 곳을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뒤따른 사람은 바로 경찰이 이 차를 세우고 보아하니까 이 차에서 이경규 씨가 내렸습니다. 자, 이경규 씨가 내려서 트렁크에서 뭔가를 또 꺼내죠. 자, 이경규 씨가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이 차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이경규 씨의 이야기는 뭐냐면 건물 주차 관리 직원이 이경규 씨의 차량과 이 차가 헷갈려서 잘못 차를 전달했다. 그리고 이경규 씨가 그대로 차를 몰고 5km 정도 운전을 하다가 중간에 자기 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아왔다. 서울 한남동 사무실까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경찰에 붙들린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한 가지 좀 의아한 건요. 경찰이 이 되돌아온 이경규 씨를 상대로 첫 번째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술에 취했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간이 시약 검사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경찰이 이렇게까지 음주와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선은 경찰은 이경규 씨가 남의 차량을 몰고 간 것 워낙 유명이기 때문에 설마 훔친 건 아니죠. 훔친 건 아닌데 약간 올바른 정신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빛이나 말투 같은 게 약간 횡설수설한다거나 보통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주 측정과 간이 시약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음주 측정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간이 시약 검사까지 한 거 보면 뭔가 경찰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자 이경규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차와 이 차가 차종 색깔이 똑같았다. 그리고 차 안에 있는 스마트 키가 놓여 있어서 차가 바뀐지는 전혀 몰랐다. 이후에 차가 바뀐 것을 알고 다시 되돌아온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약국에 들렸다가 사무실로 오던 길에 가방이 없어져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죠? 이경규 씨가 약국에 들렸다. 어딘가 몸이 편치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경규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건 평소 처방받던 공황장애 약에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그냥 해프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이 나온 건 이경규 씨가 10년간 복용했던 공황장애 약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경찰에게도 이 평소 먹는 약이라면서 공황장애 약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약이 검사에서 검출된 약물과 동일한 성분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씨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이건 이경규 측 주장이고요. 경찰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 본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이경규 씨가 이 약과 검출된 약 성분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경규 씨 주장이고 경찰은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 하더라도 그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규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경규 씨가 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이걸 또 내밀하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방범 카메라의 영상 그리고 관련자 진술까지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경규 씨의 주장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이 경찰은 좀 더 내밀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경찰은 이 약을 조제한 약국의 원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경찰이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조금의 의혹이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겠다라는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규 씨가 이 공황장애 투병 중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진 이야기예요. 2012년 이 남자의 자격에서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죠? 13년 전입니다. 어느 정도 이경규 씨가 힘든 상황이었냐면 내가 살아있나 보려고 스스로 꼬집는 단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할 단계, 자, 그리고 얘기를 하면 프로그램에 영향을 줘서 참고 가다 보니 견딜 수가 없을 정도, 이 정도로 갑니다. 죽을 것 같은 심정. 그리고 2013년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공황장애가 온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죠.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1년 찐경규라는 유튜브에서는 이경규 씨처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유승수, 솔비, 유지한 이들과 함께 공황장애 캠프를 열어서 약 가방을 직접 챙겨 다니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경규 씨가 이 차 뒤 트렁크에서 뭐 하얀 가방을 꺼냈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약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약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감기약은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양성 반응 나올 수 있어요. 자, 기침약에 들어가는 성분이 마약 성분으로 분류된다. 졸음 유발, 습관성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용량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감기약 얘기예요. 근데 이경규 씨 측은 그거잖아요. 감기약이 아니라 공황장애 약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경규 씨 소속사 이야기입니다. 감기약도 처방받았지만 실제로는 복용하지 않았고 양성 반응은 공황장애 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이를 소명했다. 지금 뭐 다른 약사는 공황장애 약에서도 역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연예인들 뭐 음주 사건, 뭐 마약 사건 잇따라 사건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도 아무리 이경규 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이긴 하지만 인기도에 관계없이 철두철미 조사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 이경규 씨가 소명해야 될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이 CCTV도 보겠고, 그리고 조제해준 약국의 약사에게도 여러 가지 물어보겠다. 그리고 주차관리위원에게도 이 상황을 좀 들어보겠다. 자,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경규 씨 지금 뭐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약에 취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